그래서 우리 인강 같은 거 요새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이나 이걸 들어야 되는데 농담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딴 거 하고 딴 거 하니까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못 끝내거든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F 여의도 원장 여예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멘탈 탄탄에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준비한 것들 잘 풀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여의도에서 진료를 하고 계셨는데 그동안은 이 병원에 좀 더 집중하시다가 저희가 그때 스프라바토 강연을 같이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럴 거면 그냥 나오셔라 유튜브 채널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래서 제가 뭐 얼른 불렀죠. 특히 여예빈 원장님이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환자들을 뭐 공부 계획을 짜주고 공부 계획표를 하고 그걸 검사해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ADHD 환자들한테 그걸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공부 계획 짜는 거 하고요. 학생들 뭐 교과서도 갖고 와보라고 하고 문제집도 갖고 와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빈틈이 있으면 좀 채워주는 역할을 좀 재밌어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하우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관련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설명회도 좀 많이 다니고 하면서 약간의 저만의 노하우와 또 정신과 의사로서 또 환자들을 봤을 때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해주실 게 ADHD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맞춤 공부법을 좀 해주신다고. 맞춤 공부법하고요. 예. 공부 계획 세우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씩 끊임없이 맞아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루틴 만드는 거 그거까지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열심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예. 수능인데 그러게. 이제 구모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끝났죠. 좌절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재수생 여러분들도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공부라는 게 한자로 보면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배우는 거하고요. 습득하는 거. 이게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몸에 익히는 것들.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본 많은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배우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반복해서 그거를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원으로 선택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 일단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ADHD 청소년들이 각각 나이에 맞는 집중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얼마큼 이거를 선택적으로 잘 적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주의력이 낮은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저는 3가지 정도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의식 수준을 상승시키는 거. 우리 수업 들을 때 선생님들이 너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꼭 나와 하면은 별표 쳐놓잖아요. 근데 ADHD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강 같은 거 요새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이나 이걸 들어야 되는데 농담만 기억나는 거예요. 선택성 그리고 또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정된 시간에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딴 거 하고 딴 거 하니까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못 끝내거든요. 한국에서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공부를 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어 영역 시험을 볼 때 마지막 뒤에 대여섯 문제는 다 찍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ADHD 있다고 하면 맞아요. 시험 시간을 늘려주 진단서 있으면. 일단은 제가 공부법은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거예요. 하나는 한 번에 많은 걸 하면 망한다. 선택과 집중하는 거. 문제집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교재만 딱 선택해서 이거는 내가 씹어먹겠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를 보더라도 2-3번 깊이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문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처음부터 개념부터 안 봐도 돼요. 내가 헷갈렸던 것들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고 그것만 보거나 어려웠던 문제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또 하나는 인강 요새 되게 많이 보잖아요. 탭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번 봐도 돼요. 저는 권장 속도도 정해드리거든요. 1.5가 봐야지 선생님들 판서하시는 것들, 문제 풀이하시는 것들 놓칠 수 않고 보실 수 있어서 1.5배도 오케이. 한 번은 봐도 집중해서 차라리 2.0으로 2번 보는 것보다는 1.5배로 한 번 보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아져요. 근데 유튜브도 이 2배속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자막이 있으면 볼만한데 이게 그냥 음성으로 알아듣기에는 2.0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또 재밌잖아요. 멘탈 탄탄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구독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니까. 가끔 네. 재밌는 컨텐츠가 있죠. 8시간을 쭉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찾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 2시간 공부하고 30분 쉬어서 3세트를 하시는 게 6시간, 8시간 몰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1시간밖에 집중이 안 돼. 그런 친구들은 1시간 1시간 하고 뭐 10분 10분, 하셔도 20분 쉬어도 돼. 저희 딸은 40분 공부하고 1시간 쉬어요. 1시간 쉬는 동안에 너무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얼마나 현란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게임이라던가 자극적인 것들만 좀 안 해도 괜찮으세요. 뇌를 조금 쉬게 해줄 수 있는 네? 시간이었죠.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뇌가 안 쉬잖아요. 그쵸. 저도 책에서 봤는데 공부 집중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4시간 단위로 2타임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낮잠 자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푹 자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공부 효율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저는 방학 때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테스트를. 딱 맞는 시간 찾아보는 것들로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풀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딴 생각 들거나 딴 거 맞아요. 하고 싶어지거나 이제 뭐 30분일 수도 있고 40분일 수도 있고 그걸 평가해서 그냥 그때 쉬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빨리 포기하고 그때는 좀 차라리 쉬어가는 것들 그렇게 조금 하는 것들이 더 적절한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를 다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계획할 때 한 시간에는 뭐 어떤 과목 한 시간 단위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효율적이에요. 멀티태스킹 저희도 어렵고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길게 하는 것들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제대로 끝나지 않고 다른 걸로 넘어가니까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언어 영역 듣기 평가하거나 리스닝 하실 때 저희 때는 팁이 리스닝 들을 때 뒤에 RC에서 문법 문제들 푸는 게 저희의 팁이었거든요. 시간을 좀 아끼기 그죠? 위해서. 네. 근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요. 리스닝 할 때 그죠? 그게 돼요? 그게 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요? 어떤 친구는 장을 넘어가거나 할 때 제대로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 정시간이 남으면은 다음 문제 리스닝 문제에 지문을 읽어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멀티태스킹 하는 것보단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들 그것도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는요. 네. 그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략 게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계획 세워줄 때요. 단기 과제 하고요. 장기 과제로 일단 나눠서 해보는 거 많이 연습시켜요. 왜냐하면은 계획도 세워봐야 세우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요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환자분이 알려주셨는데 계획을 짜는 게 어렵잖아요. 챗 GPT를 쓴대요.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페이지까지 해야 돼. 계획 짜줘 하면은 잘 짜줘요, 시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욕심껏 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마음만 조급해져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빈 시간들을 항상 채우셔야 되는 게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 내가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최근에 ADHD 책 본 거에서 그쪽 저자분이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4일 단위로 계획을 짜시더라고요. 3일은 공부 계획을 짜고 1일은 약간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 거를 그 1일에 하는 거구나. 네, 하루는 아니면 아예 쉬고. 어차피 분명히 생기니까. 그래야지 스케줄을 다시 안 짜도 돼요. 하루 이틀 빈 시간을 해도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뭐 수행평가 일정도 있고 중간고사 일정도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이나 이럴 때는 제가 무리하게 스케줄 잡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빈 시간을 채워주는 것들 이게 처음에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도요. 내가 이걸 짜는 나만의 노하우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채워지다 보면은 짜투리 시간이 많지 않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 과제랑 장기 과제를 정했을 때 팁은요. 단기 과제는 오늘 공부할 인강들, 뭐 문제집으로 따지면 단원들 그런 것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서서히 늘려가는 걸로 해주시면 돼서 하루 단위, 주 단위, 그리고 장기는 월 단위예요. 월 단위라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저는 한 달 전부터 좀 스케줄을 짜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또 게임할 시간도 좀 확보해놔라고 얘기를 미리. 해요. 네. 안 그러면 너무 빡빡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강한 도파민이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간도 차라리 미리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이 밀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포기해버리는 게 좀 덜해요.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도파민이 고갈되니까 무기력이 좀 오죠. 적절하게 힘든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보상을 또
미리 내가 계획된 보상이면 더 좋잖아요. 하다가 막 너무 짜증나서 막 하루 하면서 날려버리고, 이거보다는 중간중간 적절한 보상들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번아웃 많이 오시면 휴가 계획을 짜봅시다. 그쵸. 그거 하나 살고 그쵸. 사는 그날만 거잖아요. 기다리면서. 네, 그날 기다리면서 음. 뭐 알아보면서 좀 도파민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게 해. 방학 때 네가 뭘 할지 뭐 그런 것들 짜보면은 또 소소한 행복이 되기도 하니까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 짤 때 제가 아까 빈 시간을 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학습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 반복. 그죠? 배우고 습득하고. 습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진도 빼는 것들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 시간에 끝날 때 내가 오늘 배운 것들 있죠? 공부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뭐 한 차례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각적인 자료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 또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진도 빨리 빼는 거. 그죠. 오늘 300페이지, 400페이지 봤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반복하지 않으면 또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때그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복해서 습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ADHD가 있거나 좀 자극추가 높은 분들은 새로운 건 좋아하는데 아는 건 사실은 지루해서 그 방식을 찾는 게 좀 그게 중요할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하고요.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과목들이 한국사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려서 흐름을 이해하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리고 세밀하게 뭐 테이블이라던가 지도 같은 것들로 정리해 보는 것들, 포스트잇 같은 거에도 요새는 우리나라 전도라던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 많아요. 해서 저희가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표에다가 딱 정리해 두시는 것들, 그런 자료들만 잘 모아두셔도 공부하실 때 훨씬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ADHD는 아니지만 뭔가 공부할 때 이거를 좀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ADHD가 있는 친구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공부법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ADHD 맞춤 공부법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약이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 한 70%는 해주지만 30%는 못 메꾸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스킬이 필요한데 되게 정말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게 ADHD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오신 김에 저희가 또 계획 세우기, 학습 계획 세우기를 또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댓글, 좋아요 많이들 달아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